옥소리 씨가 양육권 소송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또 패소했다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탤런트 옥소리 씨죠. 옥소리 예. 씨가 이제 이탈리아 출신의 셰프와 이제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혼인 신고를 예. 하진 않았고요. 그런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 2명을 출산했는데요. 이제 아들 1명, 딸 1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한 2년 반쯤 전에 2016년에 이 둘이 결별했습니다. 예. 결별을 하게 됐는데 결별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옥소리 씨는 일방적으로 이 이탈리아 남성이 떠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어찌되었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성년인 어린 그 자녀 2명을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옥소리 씨가 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그 친부, 이 이탈리아 출신 셰프가 내가 아이들을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양육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예. 이 소송이 2년 반 정도 진행됐어요. 2년 반이요? 네, 굉장히 길게 재판이 진행됐고 또 계속해서 항소하고 또 상고하고 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한 달에 이 친부가 20일, 또 예. 친모가 10일 양육을 하고 방학 때는 이제 그 절반씩 양육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결국은 법원에서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기사,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기사를 한번 읽어봤는데 대만법이 적용이 됐다라고만 네.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법원에서 했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대만법이 적용됐다라고 좀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국제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설령 재판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이 무조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제적인 요소가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그 2명이 관계를 이제 그 혼인 유사한 그 사실혼 관계를 가졌던 것도 대만이고, 예. 그리고 또 자녀들도 대만에 있었고, 또 대만에 있다가 결국은 그 최종적인 결별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국제사법에 의해서 그 어느 나라 법이 중거법인지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대만법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도 정확하게 이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 예. 대만 법원에서 이런 그 판결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또 기사를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관련된 사건에서 관련 재판에서 그 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서 이 재판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재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재판은 우리나라에서 끝까지 마무리됐을 가능성도 뭐 있어 보여요.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 윤영미 아나운서, 네. 그러니까 옥소리 씨가 박철 씨하고 처음에 결혼했다가 재혼이라기보다는 네. 사실혼 사실혼 관계?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이제 동거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뭐 사실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계였는데 어쨌든 옥소리 씨는 자녀 셋을 다 빼앗기게 됐잖아요. 네, 같은 엄마로서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픈 예. 이런 상황인데 옥소리 씨가 배우 박철 씨하고 2007년도에 아주 요란한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결별을 하게 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4년 후에 2011년이었죠. 이탈리아 출신의 셰프 A씨와 동거,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남 일녀를 출산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이 행복이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2016년 재작년에 그 이탈리아 출신 셰프와 결별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남편 그 A씨가 대만 여성하고 사랑에 또 빠지게 되면서 동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서 옥소리 씨에게 헤어지자고 결별을 통보를 하게 된 거죠. 예. 글쎄요, 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헤어질 수 있지만 아이 둘을 낳고 살면서 예. 이탈리아 출신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냥 훌쩍 이렇게 뭐 떠나갔다고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양육권 소송이 벌어지게 됩니다. 2년 뭐 6개월 정도 이 양육권 소송이 끌게 되면서 이번에 다시 이제 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옥소리 씨는 총 3명의 자녀가 있는데 3명의 자녀 어느 누구도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 됐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예. 그러면 손수호 변호사님, 네. 박철 씨하고도 아이가 있는데 그 부분도 양육권을 얻지 못했어요. 그거는 네. 국내법이 적용됐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 법이 또 중거법이었는데요. 사실 좀 이미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뭐 대부분의 경우에 친모, 생모가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이죠. 네, 거의 대부분이고요. 왜냐하면은 양육권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양측이 서로 키우겠다고 할 때 또는 서로 키우지 않겠다고 할 때의 문제입니다. 뭐 합의되면 문제가 없는 건데 첫 번째 기준이 그 자녀의 복리예요. 즉 누가 양육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이롭겠느냐. 예. 이게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 이거를 따지는 데 있어서 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현상 유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 직전에 엄마가 계속 키우고 있었다면은 어지간한 일이 없고서는 엄마가 계속 키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아빠가 키우고 있었다라고 하면 또 역시 또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바뀌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예, 거예요. 예. 그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게 자녀의 복리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예. 당시에 이제 친모인데도 양육권 소송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다면은 이거는 정말 좀 이례적인 일이고 또 그만큼 옥소리 씨가 자녀를 키우는 게 오히려 자녀에게 이롭지 않다는 판단을 법원이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옥소리 예.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아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 대만 여성에게도 그 대만 여성의 아이가 2명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옥소리 씨 아이 2명이 또 그 집으로 옮겨가게 됐고 이게 또 대만 여성과 옥소리 씨 전 남편 사이에 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 복잡하네요. 그런데도 왜 옥소리 씨 아이를 남편 쪽에 키울 예. 것을 허락을 했는지 전 참 이해가 안 가고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법으로 해서 다시 아이를 찾아오면 안 될까. 이게 뭐 열흘 아이를 키우고 20일 남편에게 보낸다.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뭐 우리나라에 와서 살 수도 있고 옥소리 씨가 매번 열흘 아이를 보려고 일을 팽개치고 대만으로 가서 아이를 키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제 생각으로는 옥소리 씨가 억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최명견님 이게 법원의 판결이 20일, 10일, 한 달을 30일이니까 그런 식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이것이 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도 조금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한쪽은 대만에 거주하고 한쪽은 한국에 거주한다 그러면은 네. 이 조항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또 이제 부부를 보다가 합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며칠에 한 번이 되면 1년을 놓고 보면 이렇게 기간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달은 우리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나머지 경우는 현재 양육권은 남편인 이탈리안 셰프가 가져갔으니까 예. 그분이 아이를 옥소리 씨와의 이거를 갖다 지켜주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이거를 통해서 아이를 갖다 보기 위해서는 옥소리 씨가 이탈리안 셰프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주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옆에 있으면 사지 아니나 물리적으로 지켜지긴 어려운데 예. 또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게 되면은 또 현재 성인이 되어 있는 옥소리 씨의 딸의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또 복잡할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게 저도 아빠가 20일, 엄마가 10일 이렇게 양육한다는 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사실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판결이 잘 나오지가 않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래서 좀 이상해서 보니까 이번 재판 자체가 이제 대만 법원에서 내려진 그런 그 판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우리나라 법원이었다면은 이런 내용의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 거고요. 왜냐하면 자녀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뭐 이롭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와 대만 사이 어떤 그 법 체계 또는 법 감정 예. 이런 것들 선례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판결했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현재 자녀를 돌보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계속해서 양육하도록 판결이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다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아요. 이제 수입도 이제 고려사항이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때문에 양육권자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예. 그것 때문에 바뀌는 건 아니고요. 기타 예, 다른 예.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종합해서 봐야겠죠. 좀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이게 옥소리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밝혔나요? 네, 옥소리 씨가 이제 심경을 밝혔는데요. 예.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양육권을 갖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요. 예. 양육권이 아빠한테 넘어가기는 했지만 아이들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다. 뭐 이런 입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예. 그 원장님 이게 옥소리 씨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키울 수 있는 아이가 없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또 이게 어렸을 때 양육권을 갖다 가져간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꼭 그 부모를 갖다 따르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옥소리 씨 딸도 옥소리 씨가 2017년에 얘기한 걸 보면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내게 엄마라고 불러줘서 예. 딸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때는 딸이 거의 성인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옥소리 씨가 이 딸에 대한 양육권을 잃었다 그러지만 이 딸은 옥소리 씨에 대한 마음은 그대로인 거거든요. 예. 많은 부모님들은 이혼하는 과정 중에서 양육권을 잃게 되면은 그 아이가 이제 양육을 담당한 부모 쪽에 한쪽만 자라게 되면서 나하고 굉장히 미워하게 되고 나를 싫어하게 되고 나와의 인연을 끊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또 양육을 담당한 쪽이
또 양육을 담당한 쪽이랑 매일 보면서 그 아이는 또 그 양육을 담당한 부모에 대한 불만이 있게 되면서 오히려 양육을 담당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옥소리 씨가 현재 양육권을 갖다 잃게 된 건 아니죠. 양육권을 잃게 됐지만 양육을 나누게 된 거에 그렇죠. 대해서 예. 이거로 인해서 내가 꼭 우리 자식을 갖다 잃었다라고 상심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결국 자식과의 관계는 자식이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 중에 어느 쪽과 더 가까워질 거를 선택한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